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자월 무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귀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
대한 교훈기 때가 좀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그러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최고 낮은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세 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추가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했고요. 고황토라고 말씀드려서 작은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면 울체가 된다라고 해서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고, 무토일간이 상황에 따라서는 신약이 될 수도 있죠. 이때는 인성인 화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자월은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점, 특히나 동지가 되게 되면은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양의 기운이 가장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으면서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일양이 희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어찌 됐건 간에 해월, 자월, 축월은 동절, 겨울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춥다는 얘기고요. 자월은 춥기 때문에 물이 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도 얼게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얼면 용도가 없죠. 남극 대륙의 그 활한 땅 위가 만년설로 덮여 있기 때문에 풀이 자라기가 어렵고, 풀이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 또 그거를 또 매개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도 살아가기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극한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 바로 남극 대륙인데,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월, 해월, 축월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지는 것이 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크게 하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월만 하더라도 거의 남극 대륙인데 임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기운은 영하 10도씩 이상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자월에 수가 3, 4개 된다, 영하 4, 50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자 축월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한의 남극 대륙 연상해라 또는 영하 10도에 반팔 입고 밖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을 것이고요. 따뜻한 패딩이 필요할 것 같고, 하다못해 따뜻한 햇볕이 비추면 그래도 온기가 있어서 춥진 않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자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화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데, 음화인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이 비춰주는 것이지만 정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작은 난로 하나 펴서 그 넓은 땅을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월에는 반드시 화, 특히나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 이거는 어느 일간이든 다 마찬가지고, 특히나 무토라고 하는 이 광활한 산, 광야 같은 무토는 역시나 넓은 땅을, 그 드넓은 땅을 모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화인 정화가 아니라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역시나 자월은 무토도 약한 시절이지만 병화도 약하다. 그래서 병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줘서 병화의 불꽃이 더 광활하게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가 있겠죠. 병화의 열기가 많아지고 병화의 빛이 밝아질수록 물은 천하가 해동이 될 것이고 무토도 따뜻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월의 무토는 병화, 간목을 위주로 쓰고요. 뭐 더 좋은 것은 지지로 인사, 오등의 병화 또는 무토가 통근을 해서 일간 스스로 왕해지는 것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일단 정리하면 자월은 엄동의 그런 혹한의 시절이기 때문에 토가 얼면 안 된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중화,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신을 알아야지만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운로의 흐름이 어떻게 좋게 가는지 나쁘게 가는지를 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또 용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한 일간이 어느 원령,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 보고,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했고요. 월지는 자수는 본시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얘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채양, 용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지지에서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인데, 자수의 지장간을 보면 초기로 임수가 있고요. 본기, 제일 중요한 본기가 뭐냐면 개수가 되죠. 그래서 본시 자수는 양에 해당이 되지만 그 본기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명리학에서. 그래서 뭘 논할 때, 육신을 판가름할 때는 자수는 음으로 쓰고 해수를 양으로 쓴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토가 음수를 본 거죠.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토라고 하는 일간토가 월지에 있는 수를 극하는 관계, 토극수의 관계가 됩니다. 일간이 무토인 내가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이거를 재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재성.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내가 관리 통제라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재성을 뭘로 보냐? 재물로 많이 보고요. 남자한테는 처로 이렇게 많이 보게 되죠. 또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극하는 것이 있었죠. 나를 극하는 것 극아자라고 했고요. 극아자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나를 관리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고, 업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예 같은 것도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여자한테는 남편이 또 관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남자는 재성이 처가 되고 여자는 관성이 남편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 바른 재물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치우칠 편자, 치우친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른 재물, 어떤 재물이에요? 예측 가능한 재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편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재물이다. 그리고 바른 재물은 좀 큰 재물이라기보다는 정확, 정제, 꼼꼼한 월급, 이자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편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확천금 같은 개념이 있죠. 로또 당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편제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가 좋으냐 편제가 좋으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자, 발을 정제에 있는 것이 좋다, 편제는 안 좋다 이렇게 보지만은, 정제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는 편제를 써야 국세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그냥 흑백 논리로 정제가 좋고 편제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주에 따라서, 일간에 따라서 정제가 좋을 수도 있고 편제가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제라고 하는 것, 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되겠죠. 양대 음이 될 수도 있겠고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 편제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제가 되는데,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채양용음으로 봐서 이거는 정제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제격인 사람들 성격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다음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또
재물에 대한 아까운 점도 있습니다. 정제격들은 돈 쓸 때 대체적으로 계획을 이제 세워서 쓰는 사람이 많고, 허틀로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사고 그런 거는 잘 안 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스크루지? 약간은 좀 염전무처럼 너무 또 알뜰살뜰한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우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투기성도 크게 없는 성격이 또 정제격이죠. 참고로 편제격은 약간 좀 반대죠. 일확천금 같은 개념, 약간 치우친 재물, 예측 가능하지 않은 재물, 이런 것이기 때문에 편제격들은 쓸 땐 잘 쓰고 또 안 쓸 땐 또 안 쓰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정제격보다는 편제격이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이렇게 뭐랄까 사업 수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그렇다고 뭐 정제격이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스케일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부터 자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정제격이 되는데, 자월은 수왕절이죠. 엄동설이면서 수왕절이죠. 수가 왕하고 자월은 토는 약하다. 신약, 재왕한 구조. 일간은 약한데 신약한데, 재성은 왕한 신약, 제약들은 재다 신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뉘앙스, 굳어진 건 아니죠. 다른 글자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런 또 차이가 있는데, 일단 자월의 무토는 신약한데 재성이 왕한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겨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춥다. 한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땅도 얼고 물도 얼게 된다 라고 해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운 날씨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인성인 화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얻게 되면은, 화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다? 조후도 하고 일간을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게 되면 화를 넣는 것이 좋은데, 조후하는 차원에서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월에 병화가 태어났는데, 자월에 무토가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사주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월에 무토가 화를 받는데 화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자월에, 무토도 약하지만 화도 약하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인사 5등이 있어서 무토 병화가 지지로 인사 5등에 뿌리를 뚫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자월에 무토가 있는데 연지 보게 되면은 진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이거는 비견이 되기 때문에 약한 무토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지만, 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진 합이 되면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죠. 왜냐, 사수 동류,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일지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신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신자진 수국을 완전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일간은 더욱 약해지고 수는 더 약해지고 왕해지고 한기는 더욱더 극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행스러운 것은 병화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이 병화는 조후하는, 그 다음에 약한 무토를 생해줄 수 있는 용신이 될 수 있는 글자가 되는 것인데, 아쉬운 점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가 연지, 월지, 일지 중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은 연간에 이렇게 간목이 있어서 복생화해서 간목이 병화를 생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괜찮습니다. 근데 틀은 뭐 갖췄죠. 무토, 병화, 간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좋긴 한데, 무토도 뿌리가 약하죠. 진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신자진 수국이 됐으니까 토가 많이 약해진 상태고, 그 다음에 병화도 지지에 뿌리가 없고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간목도 뿌리가 진 하나에, 진중 을목 하나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병화, 무토, 간목이 모두 좀 세력이 약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화를 조금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자, 또는
일간 무토도 약하니까 무토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 어떤 생시가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가지로 놓고 봤을 때 신자진 수국에 굉장히 수가 왕해서 한기가 극심하게 발생하는 상태에서 일간부터도 약하고 병화도 약하고 간목도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간목의 병화를 생해서 조우할 수 있는 어떤 틀은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좋긴 한데, 일간도 약하고 병화도 약하고 간목도 세력을 잃은 상태에서 어떤 생시가 좋은지, 자,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면은, 자, 한기가 극심하다,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기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시에서 재성을 다시 보게 되면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뭐가 됩니까? 겨울에 수가 많아지는 것은 물이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기가 그만큼 극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화병화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왕한수를 갖다가 다 따뜻하게 토를 온토하고 수를 녹일 수 있는 공력이 좀 부족하죠. 운은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요. 당연히 임자시가 어렸으면 개축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축시는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개축이 되게 되면은 시제 축토가 있기 때문에 무토가 뿌리를 좀 얻는다라고 하는 점은 있지만은 역시나 개수가 투출했고 화는 역시나 더욱더 보충이 된 게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서 화가 살아나야지만 일간도 화도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해시가 있죠.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이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목화가 좀 살아나야 되는 상황에서 다시 재성인 수를 받기 때문에 한기 흑심, 당연히 오늘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또 목화운으로 가야 될 것이 어디 있죠? 경신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수왕절의 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금생수에서 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한 무토를 더욱더 토생금에서 금이 약한 무토 일간의 기운을 더욱더 뺏어가는 것이니 이 또한 이거는 이제 목화운이라기보다는 화토운으로 가서 일간을 좀 더 생해주고 그 다음에 화를 갖다가 좀 더 보조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유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중에서는 화를 얻으면은 화도 일간도 도와줄 수 있고 병화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가 있는 생시를 보면은 병진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병화를 얻었죠.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병화가 두 개가 있어도 지지의 병화 뿌리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주는 구조, 그다음에 신자진 수국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토가 두 개가 있어서 일간부터 뿌리를 착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좋지만 역시나 병화가 뿌리가 약하고 간목도 좀 뿌리가 약한 점, 이것을 보충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운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사신합이, 신자진도 되지만 사신합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신합이 된다고 해서 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에 있는 정화라든가 연간에 있는 병화가 이 사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화만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토도 사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기가 어느 정도 이거는 살아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가 충분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이게 만약에 사신합이 안 됐다라고 하면 병정화가 청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라고 하지만 이거 사신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화 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병진시라든가 정사시 화를 얻은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뭐 천간에 화가 투출된 것은 아닌데 오화가 있죠. 다행히 이 오화는 일간무토가 뿌리를 들 수 있죠. 병화도 뿌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좌우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좌우충 되지 않습니다. 신자진 수국이 돼서 수가 왕해지는 점은 있다 하더라도 충이 돼서 오화가 상처를 받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또 시간의 무토까지 있기 때문에 일간무토 그 다음에 시간에 있는 무토가 다 뿌리를 두고요. 병화도 여기다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화가 뭐 충분하냐? 뭐 꼭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어날 때는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구간이 많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인대형부터 그래도 목화운이
운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특히나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여자의 경우에는 화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무오시, 정사시, 병진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병진은 지지 병화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뭐 남자 같으면 병진시 선택해도 나쁘지 않겠지만, 여자라고 하면 이건 정사시나 무오시, 그래서 일간, 무토, 월간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뿌리를 지지에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면 뭐 정사시 또는 병진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정사시나 무오시 이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임자, 개축, 아까 말씀드렸던 경신, 신유, 임술도 술에 묻어 뿌린 둘 수 있지만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 술중 정화에 병화 뿌린 두시면 이건 매우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해시도 화가 약하기 때문에 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국의 화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요거 이제 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문제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인신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다. 그리고 일간 자체가 약한데 아무리 병화가 있어서 목생화한다 하더라도 7살 무토가 옆에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신약한 무토는 조금 좀 꺼리는 바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